소멸 위기에 자치단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소도시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의 세계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초정약수 일대의 관광 사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주에서 레미콘 차량 한 대가 20m가량 뒤로 밀리면서 지하 보도를 덮쳤습니다. 해당 지하 보도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여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선 7기 충북 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대표하는 협약식이 오늘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발전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에 청주와 증평이 제안한 초정약수 클러스터가 선정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7, 80년대 청주의 관광지로 잠깐 영화를 누렸던 초정리. 초정약수 단일 종목에 의존하는 한계로 좀처럼 관광 활성화의 전기를 찾지 못해왔습니다. 청주시와 증평군이 손을 잡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 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에 청주 증평은 초정약수의 치유문화를 테마로 응모했고 전국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뛰어든 유치전에서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닻을 올리는 투자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250억 원이 투입되는 투자 일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정 광천수를 활용해서 몸치유, 그리고 물치유, 그리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중부권 힐링, 휴양 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초정 클러스터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청주시에 인접한 증평군의 관광 자원도 힘을 보태게 됩니다. 좌구산 휴양림 등과 연계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상생 발전은 물론이고 이것이 청주시와 증평군을 또 소개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동안 땜질 처방으로 긴급 수혈만 받아왔던 초정약수 일대의 관광 사업이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충북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이른바 지방소멸 국면에 접어든 전국 20여 개 군 단위의 자치단체들이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소멸 위기 소도시에도 행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단양군의 인구는 3만 63명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감소하며 3만 명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양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4곳에 달합니다. 모두 인구수가 3만 명이 되지 않거나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도 채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도시는 계속 못 살다 보니까 차급차 할 수 있는 기능이 적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림이라든지 넓은 지역의 살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들은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특례군 지정입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에서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소멸 위기 소도시에도 추가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 말 그대로 특혜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유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조정세랑 교부세 인상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문화지, 보건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24개 군의 군수들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창립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청주에서 레미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지하 보도를 덮쳤습니다. 무너져버린 지하 보도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여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교차로. 레미콘 차량 한 대가 거북이 걸음을 하더니 중앙선을 넘은 채 멈춰섭니다. 그러다 갑자기 역주행 방향으로 빠르게 후진하기 시작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뒤로 밀리던 레미콘 차량은 이곳 지하보도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파손된 지하보도는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고 파편들이 계단에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가게 안에 있는데 꽁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레미콘 차는 받쳐있고 제가 깜짝 놀라서 후딱 나가봤거든요.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쯤 66살 홍모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20m가량 뒤로 밀리면서 지하보도를 덮친 겁니다. 홍 씨는 레미콘 차량을 처음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운명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뭐 다른 지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차가 뒤로 밀리면서. 해당 지하보도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여서 등하교 시간에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꼭 1년을 맞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되는 도정 최고의 황금기였다는 평가인 반면 시민단체는 개발 위주의 정책과 예산 편중을 지적했습니다. 민선 7기 충북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이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해 들어 날아온 첫 낭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어 오랜 수건이었던 청주국제공항의 거점항공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만 10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고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전진 기지로 부상한 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한묵은 지역의 큰 수건 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데도 많은 의미가 있었다. 반면에 안전성 문제로 발목이 잡힌 충북선 고속화철도 오송 연결선 문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예타 면제 사업에 넣지 못한 부분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오송 연결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번에 됐으면 아주 금상첨화였는데 그게 저희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기술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에 대해 충북 청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민선 7기 역시 SOC 사업과 경제개발에만 총 사업비의 90%가 집중됐고 복지와 문화, 관광 분야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은 대부분 이제 복지가 소외되고 거대 토건 중심 공약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형태로. 민선 7기 1년 이시종호는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해내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동시에 오송 연결선과 SK하이닉스 부지 마련 등 굵직한 현안들을 남겼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충청권에서 충북이 일과 가정 양립 지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충북의 맞벌이 가구 수는 28만 5천 가구, 비율은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54.5%로 가장 낮은 대전보다 11%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가사 분담은 공평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북은 63.9%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제천 의림지뜰을 농업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초록길 드림팜랜드 시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꼬박 10년이 걸리는 고단한 노정이겠지만 내내 다짐만 해오던 먼 길의 첫 걸음을 이제 막 내딘 셈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의림지 아래쪽 들녘에 61만 제곱미터의 농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초록길 드림팜랜드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1,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관계를 계속하는 60만 평의 고대 저수지고 그것을 활용한 친환경적으로 관광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학습 체험지로서 또 가족 여행지로서 충분한 승산 가치가 있다.
의림지들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농업과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경관농업을 동시에 구현하는 모델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의림지 아래 산책로인 2.1km 초록길을 중심으로 6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생태연목과 인공폭포, 그리고 협계열차와 열기구 체험장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청풍호와 월악산만 둘러보고 떠나는 통과형 관광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겨울철 관광 상품성을 보완하고 의림지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3계절은 화려해요. 상당히 미래 먹거리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모토인데 겨울 사업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다 초록길을 둘러싼 농지 소유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당장 풀어야 할 몹시 어려운 숙제로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르신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놀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의 간격을 줄이고 소통과 공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 주가 된 할머니와 학생이 서로의 손을 잡고 구령에 따라 발을 맞춰 나갑니다. 조금은 서툴기도 하지만 할머니들은 손주뻘 학생들과 하나 되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불러줘서 학생들과 이렇게 놀을 주니까 재미있어요.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좋고 또 손자 같은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고. 학생들의 얼굴에도 연신 웃음이 넘쳐납니다. 평소 할머니 세대와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지만 놀이를 함께하며 어르신을 존경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평소에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할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 계기로 어르신들하고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 조금씩 생긴다는? 대한노인의 증평군지회와 증평공업고등학교가 어르신과 청소년 세대 간 마음의 끈을 이어줄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겐 치매와 뇌졸중 예방 등 건강 증진을, 학생들에겐 노인 공경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속에 의젓함도 보이고 또 어르신들 속에도 천진난만함이 있어서 정말 세대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 앞으로 더 이것을 확장해서 전 시군의 전 노인회가 많이 참여가 되는 그렇게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즐기는 놀이가 가슴으로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다음 달 3일부터 4흘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간편식 등 식단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또 초등 돌봄 전담사 파업에 대비해 학교 자체 인력 활용과 특수교육 담당자와 일반 학급 교사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결의했고 교육청은 위기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청주시 국장 과장급 승진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서원구청장에는 박동규 복지국장, 흥덕구청장에 남기상 도시교통국장이 전보됐고 청원구청장에 이여로 경제정책과장이, 복지국장에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이 승진 임용됐습니다. 도시교통국장에는 박철환 도시재생기획단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에 이상률 정책기획과장, 농업정책국장에 원상현 친환경 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장에 이성희 기술보급과장이 승진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가 다음 달 1일 제주도에서 고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고 씨의 현 남편은 고 씨가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했고 상당경찰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이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시대의 고민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정치와 사회, 경제의 변화를 짚어보고 혁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의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가 7개월 연속으로 기준치 100보다 훨씬 낮은 6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6월 충북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70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북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70선 아래를 헤매며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립고인 해운대 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를 받으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자, 오늘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